네, 반갑습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정각현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질문 나온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제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민폐 분명히 지금 기본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보 US 달러 라이보 금리가 지금 뭐 0.3% 3개월짜리 같은 경우에 3.5 정도 되는데 이민폐는 사이버 금리가 지금 3개월짜리 같은 경우에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준 금리가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 여러분들이 어떤 화폐를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 통화스왑 자금에 대한 정책이 나왔느냐 하면 중국 정부가 워낙 2007년서부터 강하게 이민폐 국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그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나라도 중국하고 워낙 경제 관계가 무역 관계가 밀접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이것을 기업들한테 나중에 안정적으로 이민폐를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만들었다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콩 먼저 중국이 이민폐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역외에 결제은행을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 중국은행 홍콩 법인입니다. 그 BOC 차이나가 BOC 홍콩 지점이 해외에서 지금 유일하게 과거까지는 유일하게 이민폐 결제 창구가 됐었고요. 최근에 대만이 그러니까 그래서 홍콩하고 중국하고는 상당히 과거서부터 이미 이민폐 개방이 되면서부터 초창기서부터 이미 상당히 거래가 많았고 최근에 대만과 중국 간에도 그 결제은행이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 은행 대만 지점이 대만 내에서 이민폐 결제은행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하고 대만하고도 이민폐를 통한 무역 결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일단 준비해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중국의 이민폐 대결제 개방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출입 관련된 업무 흐름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조금 전에도 관심을 가졌던 그 사이버 금리. 사이버 금리는 아까 우리 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해에서 은행 간에 거래되는 가격을 레이트를 얘기를 하고요. 하이버는 홍콩에서 거래되는 은행 간 거래되는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 최근 2011년서부터 2011년 12년 현재 최근의 그 금리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민폐 무역거래 관련돼 가지고 개방을 2009년 7월 달에 상해, 광동, 심천 등 5개 지역에서 이제 시범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36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민폐 무역거래 관련 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오다가 2010년 6월 달에는 20개 성과 시, 그 다음에 6만 개 업체로 그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전국으로 그 이민폐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를 했고 2012년 3월 작년에는 모든 수출입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8월까지만 해도 전국으로 확대를 했지만 일단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체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 명단 내에 있는 기업들만 수출입 거래를 이민폐로 결제를 할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이 됐는데요. 단지 2년간 탈세를 했거나 범법 행위를 한 기업은 제외가 돼가지고 인민은행, 그 다음에 뭐 상무국, 우리로 얘기하면 세관 같은 데서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업체들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민폐 업무를 통한 대외 무역 결제 및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맨 처음에 시작된 이민폐 대외 결제는 현재는 이제 자본거래까지 확대가 돼서 이민폐를 통한 중국 투자, 그 다음에 중국 해외에서 발행된 이민폐 채권을 중국으로의 반입까지도 지금 많이 허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한
기업들도 상당수가 홍콩에서 딤섬본드를 발행해서 중국으로 자금을 가지고 들어간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개방 정도가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점점 이제 이민폐 결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고, 저희도 지금 현재 이민폐 무역금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이민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누적 무역 결제 금액이 2조 600억 이민폐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한 18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약 37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무역결제 자금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서비스 및 기타 경상 항목으로는 8,700억 이민폐, 대외 직접 투자가 290억 정도, 외국 기업이 중국에 이민폐로 투자하는 게 한 2,500억 정도가 이미 작년도에 이미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본점에서 많은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공문들에 의하면 인민은행에서는 13년 올해 들어서 점점 더 이 이민폐의 국제화를 위해서 많은 여태까지 제한적인 부분들을 많이 완화하고, 심사나 이런 그 수속 절차를 많이 간편화하는데 지금 많은 신경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가 생각하기 지금 이제 저희 나라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작년은 20년이 됐는데, 무역 결제액이 당시 수교 당시 한 50억 불 정도였던 것이 2011년도에는 2,200불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중국 정부의 그 이민폐 국제에 맞춰서 점점 이민폐에 대한 이민폐로 결제 및 이민폐를 통한 대내외 결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해서 본지사 간의 거래들이 과거에는 다 US 달러 베이스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씩 이민폐로 결제하고 지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금 이제 수출에 관련된 이민폐 무역금융을 조금씩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내 은행들이 신용장이 중국으로 수입 신용장이 오픈될 때 보면 이민폐로 발행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국내 은행들로부터 이민폐에 관련된 이민폐 신용장 발행에 관련된 문의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때에도 이민폐로 신용장을 오픈해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관장께서 그 수출과 수입 업무에 대한 흐름도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자금을, 이 업무는 이제 아까 많은 부분들이 저희 은행과 BOK 간에 있어서의 업무 흐름도가 주요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하고 기업들하고의 업무 흐름도, 수출 업무 흐름도인데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화폐만 다르지, US 달러나 기타 통화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타 일반적인 수출 업무의 흐름도는 똑같습니다. 단지 자금이 이미 이 건에 대해서 통화 수요에 관련된 건은 저희가 자금을 다른 지역, 홍콩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민폐를 조달해서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BOK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일체가 저희가 받게 되면, 내고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각종 서류를 한국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한국은행으로 보내서 신청을 하면 한국은행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내고 자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상거래를 저희가 유산스 LC나 DA 유산스 오픈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은 사이트 베이스가 아닌 유산스 베이스 거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게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내고 대전을 언제 주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기타 통화인 경우, US 달러나 이런 경우는 신청이 오면 당일날 저희가 다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 자금은, 통화 수합 자금을 이용을 할 때는 저희가 한국은행에다 신청을 하고, 한국은행이 저희가 요구하는 어카운트로 이민폐를 입금을 시켜줘야 저희가 대금을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저희한테 자금을 주는 것이 영업 신청일로부터 3년일째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 은행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저희한테 매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각종 서류를 한국은행에 보내고 그래서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전 지급은 이익여금일로부터 회사에서 매입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날 이익여금일로부터 4영업일째 내고대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기존에 따른 내고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6개월짜리 자금을 저희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내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 아까 수시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상환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90일짜리다 그러면 3개월짜리 저희가 자금을 차입을 할 것이고 90일이 넘으면 6개월짜리 자금을 차입을 해서 자금을 드릴 텐데 내고가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은 수시 상환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기간적인 금리 부분의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부터 차입하는 금리가 사이버 금리입니다. 사이버 금리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저희 적정 마진을 붙여서 나중에 그 내고 금리가 결정이 될 겁니다. 수입도 일반 수입과 뭐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수입이 되면 결국 수입업체한테 중국의 수출업체한테 자금을 주게 되는데 자금 결제할 때 저희 은행에다가 저희 은행은 그 자금을 한국은행부터 결제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중국 수출업체한테 지급을 하고 만기일에 가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으로 한국은행에 대출을 상환하는 구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거래도 유산스 관련된 수입만 되는 거고요. 기타 나머지 내용은 대금 결제나 기한이나 금리 부분은 수출과 동일합니다. 아까 한 분이 지금 사이버 금리 사이버 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것에 파란색으로 되는 게 3개월짜리 사이버,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좀 빨간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6개월짜리 사이버입니다. 밑에 부분 두 가지가 이제 하이버 금리입니다. 최근에 작년 11월 달 작년까지만 해도 하이버와 사이버 금리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이유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도에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해서 자금을 상당히 많이 은행을 통해서 많이 자금을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과열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금을 전체적인 자금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공급은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국 내의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땐 갭이 많다가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돼서 하이버 금리와 사이버 금리가 많이 지금 차이가 갭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버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홍콩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저렇게 이제 표시가 되지만 상당히 어떤 경우는 좀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홍콩 시장에서 딤섬 본드나 이런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중국으로 발행한 대금을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 나와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그러한 수요가 없을 때에는 금리가 좀 안정이 됐다가 이 채권 발행이 일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채권 발행 규모가 커지게 되다 보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도 뭐 금리가 하루 차이에도 금리가 한 2, 3%씩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 저희 쪽에서 생각하기는 지금 이 통화 수합 자금에 대한 제도가 실시가 되면 은행 쪽에서는 이제 이민폐를 조달하는 창구가 다양화된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은행 같은 경우는 홍콩과 상해를 통해서 상해 지점을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금 조달 통로가 한 군데가 더 늘어나게 됐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뭐 경우에 따라서 상해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화되면서
물론 각각 금리는 다 틀리지만 그렇게 다양화되면서 어떤 좀 안정적으로 이민폐를 한국 기업들 수출입을 하시는 한국 기업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될 거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은 경우에 따라서는 홍콩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인다 그러면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홍콩 쪽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국 정부에서 인민은행에서 그 제한되어 있는 한도를 주어놨기 때문에 그 한도가 초과될 경우는 그쪽에서 자금을 차입을 못하고 시장에서 차입을 해야 되는 일반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달 코스트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행 자금을 쓰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홍콩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민폐 은행 쪽 사이드에서 진행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예.